채용 방식, 인턴십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공모전, 우리랑 같이 일할 주니어를 뽑는 건데 더 좋은 사람을 찾는 좋은 방법인가? 저희가 택한 방법은 패스파인더라는 취업 연계형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 8주 정도의 과정으로 같이 일할 동료를 성장도 시키고 채용도 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 노마드, 성장, 몰입. 노마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가능했을까? 브레인 크루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게 해드렸고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설날이 껴있어요. 설 상여금도 드렸고 특집이 일단 무조건 주고 야근해야지 특집 지원이 아니라 집무실이라든지 패스트5라든지 월급도 주고 인턴십이 이런 인턴십이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는 해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코틀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카카오 브레인은 아직까지 좀 대중하고 이렇게 접점이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어떤 조직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카카오브레인은 기존의 카카오 공동체들하고 똑같이 이제 카카오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좀 인공지능에 집중을 하고 AI로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직면한 문제들,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걸 단순히 푼다고 해서 기업의 영리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AI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질병 같은 거를 빠르게 캐치한다든지 학습 효율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밀접한 부분에서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그런 회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쪽에 다루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학술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서비스적으로 탐구하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된 이유가 요즘사가 베로노멀 프로젝트로 이번 달 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 나은 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인재 영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동료를 찾는 게 더 나은 방식이고 그리고 더 나은 팀이 되는 방식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두 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남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카카오 전체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언론이나 좀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진 적이 사실 있을 거예요.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자회사 중에 막내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문화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문화는 최소한의 원칙과 그리고 최대한의 자율이라는 명분인데, 쉽게 말하면은 구성원들을 진짜 100% 신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 뭐 법인카드 한도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혜택을 드리고 딱히 차별을 두지 않고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어디다 썼고 그리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원칙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원칙들만 지킨다면은 회사에 득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다음으로 이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단순히 반말을 쓴다 아니면은 뭐 영어 닉네임을 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한다, 요거가 핵심이고요. 정보의 수평을 맞춰가지고 발언권이라든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직급이 낮을수록 적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의한 하이라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런 게 훨씬 적다. 그리고 그런 거를 팀미팅이나 미니컨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공유하게끔 만드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만 있다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다 알 수 있다? 그런 게 좀 더 차별화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마드가 있을 수 있는데, 노마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의 신뢰도에 따라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반강제로 이제 노마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마다 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마다 뭐 보고를 한다든지 노마드지만 사실 노마드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고요. 왜냐면 저희는 구성원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노마드도 거의 100% 자율로서 하고 있고요. 목표치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브레인이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인재를 찾는 방식 어떤 거였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패스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인턴십이 아니라 좀 더 저희가 컨셉을 이제 취업 연계형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이고요. AI 서비스 개발자와 AI PM을 찾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사실 검증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공채라고 부르는
공개 채용 방식이 있었을 테고 인턴십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공모전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맞는 더 좋은 팀을 만드는 방법인가 더 좋은 사람을 찾는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이제 한 3박 4일 정도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작동하는 것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동료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전시를 잘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 때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결과만 보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는 또 알기 힘든 거예요. 공모전도 이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택한 방법은 우리랑 같이 일할 주니어를 뽑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같이 일도 해보고 그리고 주니어에 맞는 일들을 주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브레인 문화 자체가 이제 자율에 많은 걸 맡기고 일단 몰입을 시키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패스파인더의 핵심 키워드 3가지, 노마드, 성장, 몰입 이 3가지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단순히 부트캠프나 교육 시스템처럼 뭔가 강의를 듣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제품을 우리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부터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만들고 매주 스프린트를 경험하면서 회고하고 고쳐나가고 실제 시장에 올려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또 고쳐가지고 또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게 저희 패스파인더였고요. 그렇게 약 8주 정도의 과정으로 같이 일할 동료를 성장도 시키고 채용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찾고 싶으셨는지.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이유가 저희가 찾는 사람이 패스파인더였는데, 패스파인더가 뭐냐면은 개척자 말 그대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스타트랙이라는 되게 오래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패스파인더 호라는 게 나와요. 실제로 등장한 적은 없지만 막 언급만 되는 호인데, 그게 뭐냐면은 과학 탐사선이에요. 남들이 안 가본 곳을 먼저 가보고 저쪽 행성은 개발할 만한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가서 알려주고 나중에 후속으로 오는 함대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슉슉슉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인재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일 쉬운 건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도 야, 여기 얼룩을 지워, 너무 쉽잖아요. 보이면 지우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를 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를 생각해서 지우고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르거든요. 개발도 저희 마찬가지예요. AI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 저희의 인재상이 그런 인재상이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런 패스파인더를 찾고 싶었다. 어쨌든 그쵸. 한마디로 하면.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처음에 패스파인더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3,000명 중에 한 명이셨을 텐데 그쵸.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우선 이렇게 인공지능 회사에서 인턴십을 뽑고 AI 서비스를 개발을 해본다라는 공고는 처음 봐가지고 평소에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랑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까지 함께 한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과정 자체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군요. 뽑힌 31명이 같이 이제 8주간 그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그런 걸 경험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처음 3일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긴 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제 주가 있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온보딩 기간을 거쳐서 조를 직접적으로 짜게 만들었고요. 자기 PR을 많이 시켰죠. 자기가 일할 때 어떤 걸 좋아하고 일할 때 어떤 걸 꺼려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홍보하는, 나는 이런 팀원을 원해. 어떤 친구들은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딱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스스로 먼저 손들어서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는 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취지에 맞는 사람들을 잘 모아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코트님이 어쨌든 경험자시니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어서 속으로는 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초조하기도 했었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디스코드라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DM을 보내가지고 이런 기술 스택을 갖고 계시던데 저 같이 팀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DM을.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팀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그 다음날에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팀
팀을 직접 꾸리는 것도 그렇고 주제도 직접 다 선정을 하셨잖아요. 세상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코트님 팀에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시작하셨어요? 네, 저희는 AI가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언띵커블 퀘션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현대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추는 데 주 목적이 있었고, 시간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시선, 좀 더 그런 거 없이 간편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치 진짜 어떤 회사의 진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걸 진짜 8주간 뭔가 딱 경험해보는 팀원들도 만들어지고 조직을 뭔가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협업을 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같이 일을 했을까? 노마드라는 키워드로 각각 이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방법은 아까 말했던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자기가 정한 주제거든요. 저희 패스파인더에 참여해 주신 참여자분들이 다들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한 서비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다 보니까 자기 자식 보듯이 되게 엄청 몰입해서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밤을 자발적으로, 저희는 오히려 근무 시간을 지켜라, 저희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러면은 패스파인더 그 운영진들은 어떤 걸 지원을 해준 건가요? 딱히 저희가 더 뭘 해드리진 않았고, 정확히 말을 하면은 브레인 크루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게 해드렸고,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점 오피스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할 때 또 집중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판교 오피스까지 오기에는 또 너무 멀고, 집 근처에 있는 집무실이라든지 패스트파이브라든지 그런 데서도 근무하실 수 있게 제공을 드렸고요. 당연히 노트북 같은 것들도 다 드렸고, 그때 설날이 껴있어요. 설세금도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일단 무조건 지원하거든요. 야근해야지 택시비 지원이 아니라 업무 목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참가자분들도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월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인턴십이 없었대요. 저 몰랐습니다. 인턴십이 이런 인턴십이 없었다. 8주간인데 8주 동안 그렇게 다 주고, 이번 주제 자체가 사실 더 나은 팀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더 나은 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되는 건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덜 신경 쓰게끔 해드렸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약간 어렵게 느끼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이렇게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그냥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지시나 규율에 의해서 이제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칭도 필요했을 거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 에자일로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떤 거고,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프린트 제로라고 해가지고 이 스프린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돌아간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초기에 스크럼을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문서를 하고, 일을 어떻게 나누고, 일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스프린트 제로라는 시간대,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 온보딩이죠. 그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에자일 코치분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에자일 코치는 어떤 걸 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실 해외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에자일 코치라는 직군이 아예 별도로 있고, 말 그대로 에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을 코칭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빌딩을 할 때부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패스파인더는 전 과정에서 에자일 코치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저희 카카오 브레인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에자일 코치가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에자일 코치. 에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고와 개선인데, 그거의 밀도를 되게 높여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그거를 꼭 회고를 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필드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는 축구 선수거든요. 손흥민이나 그런 선수들이 이제 골을 넣는 거지, 코치가 너 지금 넣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본인이 판단을 그렇죠. 해야 본인이 되니까. 결국 판단하는 거니까, 코치들이나 이제 저나 이런 쪽이 맡았던 역할은 그거를 내릴 수 있게 판단력을 심어주는 역할에 가까웠어요. 좀 더 이 친구들이 정답에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 하는 거를 저희는 최대한 지향했습니다. 패스파인더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은 그 전에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해봤었던 그런 경험이 좀 없는 상태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이 과정을 진짜 되게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어땠는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 단위의 이런 에자일 방식을 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여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일주일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초반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자일 코치님께서 이런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최대한 일을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스프린트가 진행될수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양을 가늠한 다음에 설정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회고 시간이 꼭 있었는데 팀워크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개선을 했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패스파인더가 처음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노마드도 있었고 몰입도 있었고 마지막 키워드가 성장이었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MZ세대가 회사를 선택할 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몰입은 진짜 직접적으로 내가 일을 하니까 이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진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나? 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좀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성장을 느끼게 해주는 게 사실 저는 아까 말했던 스프린트의 회고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팀별로 회고를 할 때 고마웠던 점 그런 것들 4가지를 남기는데 그 4가지를 남기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는 뭔가 누가 아쉽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없어졌네, 혹은 아니면은 고마운 걸로 바뀌었네, 이런 것들도 이제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노이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어떻게 보면 주니어 분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요. 우리 어플 다운로드 수가 막 몇만이 돼야 되는데 조회수가 어떻게, 사실 근데 그거는 되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얻었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인정받았지, 그거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최소한 저희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분들은 그거를 다 느꼈으면 좋겠다, 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느꼈나요? 그럼요.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코트님 어떤 부분에서 아 내가 좀 성장했다라고 실제로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이 패스파인더 과정이 서비스 기획부터 배포 출시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우선 기획에서는 해봄의 조언도 많이 들었지만 과연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출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시를 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설문지로 받아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디자인, 이런 UI면 사용자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되돌아보는, 이게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동료를 찾고 더 나은 팀이 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팀이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각자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소통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통은 우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서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해결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협업에서 더 나은 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 같아요. 그게 뭐 코드가 됐던 기획서가 됐던 아니면 뭐 디자인적인 작업물이 됐던 꾸준히 자기의 족적을 남겨놓는 것들이 좋은 팀이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패스파인더는 개척자잖아요. 그럼 발자국이 결국엔 남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그게 길로서 보이게, 말 그대로 패스로서 보이게 해준다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릴 암스트롱이 그 위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의 호들이 다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한 호 한 호가 어떻게 기획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발사가 됐고, 이 방식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 방식으로 하니까 산소가 어떻게 부족하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이라는 측면이 사실 결국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설령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으면 전설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패스파인더라는 새로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동료를 찾는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카카오 브레인이 인재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지, 좀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패스파인더가 저희는 되게 좋은 족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확정된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꾸준히 그런 동료를 찾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 채용 페이지 와보시면은 지금도 포지션이 60개, 70개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여정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막 부스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들은 초기 홀더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창기에 여기에 누군가가 버티고 서 있고 이 분야에서 얼마나 몰입해서 일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뭐 패스파인더가 됐던 어떤 채용 과정이든 절대로 후회는 안 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브레인과 요즘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답을 찾고 싶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브레인에서 우리 만나요.